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라디오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로 처음 인사를 드린 것이 벌써 지난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금 흘렀어요. 그동안 24분을 초청해서 총 40차례 증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간 방송에서는 못한 뒷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요. 몇 분 초대해서 지금 오늘 시간 마련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가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할 두 분 인사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첫 번째 시즌 1 때 마지막 시간에 나왔던 박명림 씨죠? 박명심 씨.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 길에서 와주셨어요. 인천에서. 예.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실 분은 우리 시즌 2에서 인권법을 딱 가지고 북한의 인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날카롭게 짚어주신 우리 조정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만 뵙다가 오늘 실물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박명심 씨는 네. 북한에 있을 때 어디 사셨어요? 저는 함경북도 언성군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북한을 떠난 지는 언제쯤 떠나셨어요? 북한 떠난 시기는 2004년 11월에 이제 북한을 떠났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한국에는 2006년에 왔습니다. 떠난 지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고 네.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이제 넘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금 하시는 네. 일은 어떤 일이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두 아이 엄마로서 또 이제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어느 대학에서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요? 네. 예. 저는 그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그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세부 전공은 인권법하고 난민법 그런 쪽이 주 전공인데요. 과거에 이제 통일연구원하고 국립외교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많은 인권 난민 이슈 중에서도 탈북자 문제랑 북한 인권 문제에 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그 학자입니다. 네. 자, 박명심 씨 시즌 1 때 마지막 증언자로 그러고 보니까 참여하셨네요. 당시 네. 어떤 증언을 해주셨어요, 참?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 드라마 이렇게 그 외부 영상물을 접하다가 네. 이제 북한 보위부에 이제 잡히게 돼가지고 그때 좀 겪었던 일들을 네네네. 아마 그때 나가서 증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구류장에서 이제 네. 막 그 검색당한 일, 또 네. 심하게 네. 구타당한 일, 협박을 또 받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 어머님도 또 예, 그게 이제 계기가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그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뭐 목적은 따로 없이 네네. 예, 그 이제 중국에서 그 DVD를 몇 개 가져다가 이제 팔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정말 그 대한민국 영화였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사상이나 내용도 없고 그냥 이제 문화성으로만 좋다 보니까 그걸 이제 팔게 된 것이 결국에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북한에서 예, 법에 걸리는 이제 큰 중죄가 돼가지고 저도 예, 잡히게 됐었죠. 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수용소에 예, 지금 이제 수감당하기도 수용소에 잡혀가 계시고요. 지금도 계시는 걸로 네. 그렇게 보이고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교수님은 이제 시즌 2부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20회 정도 증언을 쭉 유심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근데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뒤돌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네스 배시 사건, 또 네. 탈북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적인 박해, 또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 내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 또 고위층의 사생활 감시 실태, 또 꽃제비 등 아동 인권 실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밀수 관련되는 인권 침해, 또 결핵 문제, 최전선 경비대원들의 인권 문제, 임산부 인권을 포함한 여성 인권 문제 등등 정말 좀 다양한 사례들을 다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쪽 분야를 또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례들은 이미 들었던 내용이라 크게 뭐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그 핵실험장인 풍계리 인근에서 네네. 주민들이
백혈병 등의 어떤 질병이 증가가 되고 또 기형아가 막 최근에 출생이 되고 이런 증언들을 봤을 때는 기존에 접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또 증언들을 수집해야 되겠지만은 이 문제도 심각하고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새로운 북한 인권 이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특별히 더 걱정이 됐습니다. 네. 저도 그때 기억나네요. 막 그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해서 예. 풍계리 강으로 네. 흘러내려오는데 다 마을 사람들이 좋아서 그걸 다 퍼다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뭐 주민을 소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픈 사람이 자꾸 늘어났는데 예.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특히 이제 평양으로 좋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그런 예, 증언도 예.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명심 씨 사실 네. 이제 한국에 온 지가 꽤 되긴 하지만 예. 그런 증언을 할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다시 또 되새겨야 되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혼자만 알고 있었지 솔직히 부모나 형제한테도 좀 얘기하기가 많이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한번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 마음의 상처가 좀 치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주저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게 됐던 그런 많은 이제 환경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좀 좋은 일과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제 자신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도 좀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 저의 하나의 작은 이런 호소력이 이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되면 좀 그래도 북한 사람들 이해하고 또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 좀 바뀌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용기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기에는 네. 얼마 전에 제가 탈북자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태국 라오스 건너서 이제 네. 이렇게 오실 때 이제 태국 당국에 잡혀서 막 족쇄도 차고 막 이렇게 맞아요. 이동하고 그러나 봐요. 네, 저도 근데 그랬어요. 그때 막 그 족쇄 차고 같이 여러 사람들이 막 네. 끌려가듯이 갈 때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거기를 다시 방문했더니 아무도 누구도 자기에게 족쇄를 채우는 사람도 없고 네, 그렇죠. 그 시대의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묘하게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네. 치료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탈북민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하는 이 일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 왜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예, 이러한 증언들은 특히 탈북민 자신이 직접 겪은 특히 그러한 증언들은 잘 기록되어질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건 또 가해자를 향후에 처벌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또 관련되는 그 피해자가 나중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그런 자료로 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보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어떤 역사적인 진실 규명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북한 인권 정책 관련되는 어떤 근간이 되는 기본 자료로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말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수집이 되고 수집된 정보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향후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활용 방법들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박명심 네. 씨께도 또 교수님께도 좀 같이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 방송이 결국 이제 네. 북한 주민들에게 갈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소수라도 이 방송을 듣게 될 때 네. 탈북인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네.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경각심 이런 걸 네. 느끼게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북한 주민들이 듣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네. 뭔가 좀 이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북한 현 실상에서 겪었던 이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금 공통점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공감해 해요. 줄 예, 수도 이제 서로 있겠다. 공감하면서 뭐 본인들도 그런 일은
뭐 있던 없던 그걸 떠나서 겪었던 분들은 아 그렇지라고 하는데 실제 아 남한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네라는 거를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저희의 이야기가 그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게 뭐 딱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네네. 그분들도 남한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북한의 현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아 남한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알아갈 수 있게끔 좀 도움 주는 네. 예. 그런 걸로 좀 저는 바뀌지 않을까. 네. 예.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뭐 잘 말씀해 주신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본인이 현재 지내고 있는 상황, 거기서 나하고 자라면 사실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떤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인권이란 것에 대한 인식이 싹트게 되고 그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한 인식이 확산이 됐을 때 북한 당국에서도 가능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아마 노력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보가 확산이 되고 주민들의 어떤 인권 의식이 싹을 틔우고 확산이 된다면 그게 결국은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도 분명히 이어질 여지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네. 작은 이게 거죠. 이제 쌓이면 눈처럼 네. 온 세상을 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심 씨는 네. 이제 한국에 오신 지가 사실 꽤 됐는데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온 탈북자들 계속 만나시죠? 네, 아무래도 그럴 기회가 만나고 있을 텐데 있습니다. 이제 얘기 막 서로 예. 주고받고 그럴 텐데 어때요? 지금은 좀 북한 사회가 달라졌을까요?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제가 딱 제 기준에서 결론을 네네. 내린 게 있는데요. 변화는 있지만 네. 변함이 없는 곳이 북한이다라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온지 이제 뭐 거의 한 14년 정도 이제 됐고,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분명 북한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네. 예, 변화는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이나 그 현실 속에서는 더 발전된 거는 없고, 네. 예, 거기에 이제 북한 주민들 상황,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접하거나 하는 거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북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사실 그렇죠. 있는 건 네.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인 것들은 예, 진짜 여전히 바뀌어야 될 거는 안 바뀌고 있다. 큰 뭐 이렇게 변화는, 말씀드릴 없는 수가 있을 것도 것 있고 같아요. 그런 양측면이 다 예.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네. 줄어든 건 사실인 거죠. 아, 예, 네. 그거는 그렇대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네네. 저는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와 반면에 아니야, 이제는 뭐 가도 뭐 꽃제비 네네. 뭐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극소수다. 네.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막 그렇게 굶어 죽거나 막 진짜 어려워서 막 이러지는 않는다. 네. 이런 얘기들은 좀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탈북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인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예. 받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실 굶는 문제가 가장 큰 인권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예. 것처럼 좀 더 동영상이라든가 영화를 좀 자유롭게 예. 보면 안 될까 하는 욕망들이 예전에 비해서 예. 많이 늘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에 또 따라서 저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음. 그 사람들은 단지 그 문화에 대한 거를 본인들이 못하니까 그냥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거에만 그치다 보니까 네네네. 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저 네. 같으면 해외 여행도 조금 자유롭게 해줬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예. 싶기도 하고 아, 영화 드라마 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보게 네. 하고 여행도 좀 자유롭게. 네, 그런 물론 건 이제 뭐 아직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좀 뭔가 어렵다 예.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아직은 그렇게 큰 폭의 자유라든가 네, 그런 건 아직 근본적인 없으니까. 어떤 권리 보장은 많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거군요. 네, 조금 전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인권 침해 사례를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북한 인권 실태 가운데 좀 해결이 좀 빨리 됐으면 한다 하는 시급한 문제 어떤 걸까요? 예, 뭐
모든 문제가 다 시급할 것 같습니다. 뭐 인권의 네. 경중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이제 저는 이제 주민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어떤 정책 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북한이 어떤 사회권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최근에 평창 패럴림픽에도 결국 참가하겠죠. 최근에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계속 반응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개선했다. 아무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모자 보건 문제라든지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핵 관련돼서 질병이 생기는 문제도 사실 건강권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래도 국제사회에 반응하고 있는 어떤 사회권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으로 연결하는 노력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3자로서 실질적으로 막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제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그래도 역시 매우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치범 수용소 같은 네. 문제는 그럼에도 이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바로 띄는 가시적인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는 있지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북한 당국 입장에서 봐서도 그 문제 사실 그렇게 계속 가장 주 타겟으로 주장이 되어진다면 뭔가 대안을 찾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주장들은 또 병행해서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인권 이슈 그 우리의 그 어떤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주민들의 어떤 건강권 문제 이런 것도 새롭게 관련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명심 씨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저희 방송도 나오셨지만 막 유엔에 가서 증언도 하시고요. 아, 그다음에 네. 북한이라든가 통일 강의도 막 네.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한 주민도 좀 더 인간답게 네. 살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네. 내오셨는데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음. 있으세요? 네, 정말 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보니까 정말 길거리 고양이도 서로 네. 이렇게 막 뭐지? 지켜주고 네. 예, 뭐 죽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게 생명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뭐 내가 태어날 때 선택을 뭐 어떻게 하지는 못했더라도 일단 태어났을 때만큼은 그만큼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 지금도 이제 보면은 북한 주민들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거를 이제 정보를 얻어가고 거기에 통해서 삶의 향상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막 무섭게 위협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그런 공포적으로 대하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라는 거는 자기의 생명을 존중받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가치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빨리 깨우쳐 주는데 저는 큰 좀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역할로서 네네. 하는 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북한에 계시는 주민들도 충분히 본인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만큼은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아마 밤에 조용히 이불을 덮고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예. 어떻게 두 분 다 같이 네.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먼저 어떠세요? 이 방송을 조용히 듣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예, 방금 한 말씀 진짜 해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권 중에도 사실 생명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까 뭐 일단 식량과 관련되는 아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어진 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럼에도 어떤 뭐 꼭 무슨 사형을 당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처형을 네. 당하고 또 강제 북송돼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많은 또 사망률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위에서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 낼 부분은 내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항의할 부분을 항의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지혜롭게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
본인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 잘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 씨도 한마디 네. 부탁합니다. 네. 예,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만약에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들린다면은 여러분들 사시는 동안에 정말 용기를 내셔서 끝까지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저도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곳에서 살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북한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몸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용기 잃지 마시고 꿋꿋이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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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